자, 반갑습니다. 윤승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요 책만 받으러 이렇게 왔다가 뭘 받아가냐? 합격을 받아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임용닷컴 학원에 보면 국어 정동혜 선생님 비롯해 가지고 특수 강한나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설명해 오신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What Day is Today 책 받으러 왔다가 어떤 날이라고? 합격 받아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What Day is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데이. 알겠습니까? 오늘 22일은 좋은 데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2020학년도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올해 교육학 시험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다고 그래. 어려웠다고 그런데 지금 2018학년도 수강하신 선생님들 쭉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15점대 이렇게 넘어가고, 초수생도 보면은 17점, 18점, 또 어떤 선생님 19점, 또 이제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점밖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0점까지 가는 또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공 점수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았다고 하면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교육과 강의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좀 전공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교육학 점수가 이제 잘하면은 4, 5점이 높을 수 있거든. 다른 합격자 수준에서. 근데 교육학 때문에 이렇게 1차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나,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총 이제 100점 만점에서 교육학은 몇 점? 20점. 전공은 80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산수로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총량이 있어요. 하루에 공부하는 총량, 또 일주일에 공부하는 총량, 또 이제 11월 시험까지 공부를 해가는 그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이 어떻게 배분돼야 되냐? 1대 4로 교육학 1, 전공 4, 이 투 트랙으로 꾸준하게 가야 최적의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하루에 공부 얼만큼 하실 작정이에요? 그거 빨리 정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루 공부하는 거 체크하셔야 해야 되고, 또 일주일 공부하는 거 체크해야 되고, 그런 로드맵이 쭉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할 만큼 했는가 못 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24시간이잖아요. 6시간은 자야지. 이제 4시간 자고 이런 것은 좀 그렇고 6시간 잔다 칩시다. 그럼 밥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씩 걸려도 3시간 걸려. 그러면 9시간 정도가 이제 빠지고,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15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 15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3이요, 3.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교육학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나머지 12시간은 무슨 공부? 전공 공부. 3시간은 교육학 공부.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적의 점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공도 공부량이 상당하잖아요. 교육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제 교육학을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과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떤 교과는 전통이 과락만 넘으면 된다. 워낙 이 전공 공부가 이렇게 극심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과목은 너무 전공 분량이 많으니까 과락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아동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쇠고랑 찹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교육학도 여러분들 학대하시면 종신형 받아. 그래 노량진 프리즌에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교육학을 우습게 보고 학대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교육학하고 사랑에 빠진 선생님이 있어. 모처럼 마음 먹고 공부해가지고 교육학 하다 보니까 뭐 재밌거든. 그래서 야 교육학가 좀 더 깊이 사귀어보자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도 안 돼. 선을 지켜야 돼. 알겠어요? 딱 1대4 일을 넘어서도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전공이 다쳐. 그 다음에 일을 못 미쳐서도 안 돼. 그럼 교육학이 다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점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학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간신히 뭐 8, 9점 꽈락 면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만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15점을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초수라고 할지라도 저는 많은 그런 초수생들을 봤습니다. 15점 넘기고 17, 18, 19까지 이렇게 가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가성비 요즘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전공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교육학에도 반드시 얼만큼을 해야 된다? 1. 그래서 1대4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공부의 총량에서 5분의 1은 반드시 교육학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육학 공부할 때 뭘 배우는 거냐 했을 때 교육학은 크게 요 배경 지식하고 논술 능력 요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죠. 면장을 하려면 알아야 돼. 그러듯이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구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쓰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형 시험이거든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표현, 요 부분이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적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논리적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 숙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목이 제일 이제 논리적 사고나 표현에서 약하냐? 말빨 좋은 교과들이 좀 약해. 뭐 자연계열 그쪽에는 의외로 논리적 사고고 논리적 표현들이 잘 돼. 근데 국어를 유시해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둥이로 살아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은 말은 잘 나오는데 그게 논리가 없어. 근데 이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또 교육학의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보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내용이 교육학 전체 이제 100점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한 50%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데 이게 한 30% 차이. 또 마지막에 이제 표현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20%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를 이루는데 이렇게 배경 지식, 논술 능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험을 통해서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요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이 이제 시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이론이 한 300개가 돼요. 무지무지 많죠. 날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하나 정도씩 여러분들이 그 핵심 이론을 깨치고 가야 돼. 이게 만만한 분량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논술 능력 요 부분도 논리적 사고, 논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깨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면화돼요. 숙달되고 자동화가 돼야 돼.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자 그러면 왜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교사가 뭐 되려고 하니까 이제 교육학 공부하는 거 아니냐, 또 합격하기 위해서 교육학 공부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합격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1층이 지어져야 거기에 이제 2층, 3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공부의 1층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전공 이렇게 보시면 전공에 이제 그 교과 교육학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공에 이제 교과 교육학 그 부분은 당연히 뭐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교육학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학 쪽이 탄탄하면 교과 교육학 쪽 점수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교과 교육학 쪽만 지금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에 보면 여러분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 부분도 점수도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환한 얼굴로 와. 좋은 일이 있었겠지. 왜 그러냐? 이제 전공 선생님한테 칭찬 먹었대요. 무슨 내용으로 물어보면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답안을 잘 쓴다. 이렇게 칭찬을 먹었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교육학 통해서 이제 논리적 사고, 논리적 표현이 되니까 뭐 옛날에는 엉터리로 이렇게 서술형 이렇게 써서 쓰기는 썼지만 별로 점수가 안 올랐는데 이제 깔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전공 서술형 쓰는 능력도 이 교육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냥 그 최고의 목표야. 그렇죠? 2차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시험 제도는 1차는 컷오프입니다. 이게 패스페일이야. 1차에서 기본을 걸러내고 이제 2차에서 면접, 그다음에 수업 실현, 그다음에 실기 여기서 모든 걸 다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1차에서 한 5점 정도 높았다, 10점 정도 높았다. 그러면 2차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 합격까지 골인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1차에서 15점 높았으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거든요. 높은 점수인데 15점 높았던 선생님이 2차 거치면서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면접에서 뒤집어지고 수업 실현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면접도 비교과 말고 면접 그것만 다 해가지고 2차 100점이 되는 비교과 말고 교과 보통 면접이 뭐 40점 이런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20점 정도가 최저점 최고점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꽉 나오면 아무리 그 1차를 잘 봤다고 그러더라도 최종 합격까지 못 가. 그런데 요 2차는 어쩔 수 없이 1차 끝나고 나서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준비하시는 분 없어. 그만큼 간이 큰 분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1차 어쨌든 보고 그때부터 이제 2차를 달려가는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은 말로 하는 교육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기본기가 탄탄히 이제 있으신 분들은 면접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 그래서 교육학은 단순히 이제 교육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공, 그다음에 2차 면접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1타 3피. 우리 전 국민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좋아하는 이제 국민 스포츠 고돌이가 있죠. 여러분 고돌이 칠 때 1타 3피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학을 아무튼 이렇게 그 공부하시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떻게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귀를 쫑긋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요걸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선생님, 교육학 공부 이제 어떻게 공부할 작정이죠? 한번 의지를 밝히시고. 어떻게? 선생님. 음. 음.
기출을 많이 풀어본다. 그럼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도 설명회를 했어. 오전에 보면 선생님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한다고. 뒤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교육학,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에 가면은 뭐까지 나오냐면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들이 쫙 나와. 이런 식의 답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식의 답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평가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노후가 아니야. 노후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골병만 듭니다. 그 다음에 목숨 걸고 하면 정말 목숨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를 정말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손준 강사라고 이제 메가스터디 그 이제 부원장 해서 사탐 손 해가지고 한 2, 30년 전에 이름을 날린 그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때 보면 좋은 동영상. 여러분 공부 잘 안 되잖아. 한번 봐야 돼.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동영상을 봤냐면은 제 딸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은 엄마 빨리 와서 봐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동영상이길래 제목이 이럴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메가스터디 그 손준 부원장이 하는 강의예요. 그 이제 개강날 학생들 모아놓고 딱 이야기를 해요.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3 혁명 딱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얘들이 그 와서 올해 시험 잘 봐가지고 다 인서울 하겠다 그 부푼 꿈을 안고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손준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꿈 깨라. 너희들 고3 혁명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 95%는 내년에 똑같은 요 시점에 전부 다 슬픔에 젖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도 비슷해요. 알겠어요? 그 경쟁률이 심각하잖아요. 경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해야겠다 이렇게 오지만은 내년 이맘때쯤 겨울이 됐을 때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슬픔에 젖어서 절규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딱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 자,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거의 비슷해. 노력. 예? 하면 된다 이거야. 노력하면. 근데 이제 그 모든 말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 답을 손 강사가 칠판했습니다. 뭐라고 쓰냐?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유전이다. 요것이 너희들의 성적의 80%를 결정하느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영상 제목이 엄마 빨리 와서 봐봐 이 말이 그 위에 붙었는지 이해하시겠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줘놓고 왜 공부 잘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적은 유전이 80%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고3 생명을 꿈꾸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찬물을 쫙 끼얹어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저 절규하는 95%가 아니라 이제 성공한 5%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답을 주냐면은 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전략을 쫙 설명해요. 설명하면서 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뭐냐? 엉덩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엉덩이 단계 손으로 넘어가야 되고 손 단계에서 머리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슴 단계로까지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5%에 들어서 원하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교사 되는데 목숨 걸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고. 내가 봤어. 오랜 세월들을 봤는데 목숨 걸고 한다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합격은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략이다.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처럼 교사를 꿈꾸면서 도전하는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성공하고 어떤 선생님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유전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왜? 사대 가고 또 그 뭐 교직 이수하고 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건 기본적으로 된 거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 교사 꿈꾸면서 도전하는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뭐 한 자릿수 경쟁도 있긴 하지만은 뭐 높은 데는 뭐 30대 1, 40대 1 이렇게 가니까 이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해. 다 노력한다고, 다 목숨 건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전략은 뭐냐? 레시스모. 레시스모는 제가 계속 이렇게 그 사용하는 어떤 슬로건입니다. 구호예요. 뭐 적을수록 어쩐다고? 풍부하다고.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라. 적게 잡아라. 적게 잡을수록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 밑에다 3단 해가지고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less is mor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배경 지식하고 관련된 거예요. 알아야 쓰잖아요. 배경 지식. 요거다 관련된.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론이 몇 개라고? 한 300개 정도 돼. 250개, 300개 정도. 하루에 하나씩 깨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하냐고. 그 이론 공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 2월 달 이렇게 하잖아요. 1, 2월 달 하고 그럼 그때 이제 이론을 쫙 다 훑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신없이 이제 문제풀이 쭉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300개에 가까운 그 이론들을 어떻게 내가 다 소화를 해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전략이 뭐냐? 레시스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핵심 개념을 잡는 겁니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구조화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학습 양이 적정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 낱낱의 사실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그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수님 교재는 또 2권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그것도 압축하고 압축한 거야. 뭐 다 모아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교육학만 해서 20점짜리가.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핵심 개념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코노미.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생성력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핵심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적은 정보량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거 효율적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그 다음에는 생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거 영어로 하면 파워인데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다고? 이 핵심 개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잡아내야 돼. 제 교육학 애칭이 뭐라고 나왔어요? 세 줄 교육학이 나왔어요. 저는 계속 뭘 강조하자면은 세 줄을 강조, 세 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그 안내서에 보면 제 교육학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예시답안을 한번 봐보세요. 예시답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예시답안에 쭉 보면 이번 그 2019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 요소가 총 한 8개 요소 정도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론들이 쭉 있겠죠. 이론들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8개 이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300개 이론 중에서 8개 이론이 나왔어. 8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답을 쓰는데 그 이론 자체가 이게 쓰여지는 것이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이론이 있어. 그럼 그 이론이 몇 문장 쓰여진다고?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론의 핵심을 딱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인출할 수 있어야만이 그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세 줄. 핵심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써먹을 수도 없어요. 써먹을 수도. 자, 우리 선생님 교육학 공부하셨어 안 했어? 아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좀 했네. 좀 했어. 그러면 자,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뭔가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를 하셔봐. 모르겠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에? 모르겠어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행동주의 학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나와야 되냐면은 행동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제공되면 그 행동이 증가하고 행동 다음에 불만스러운 결과가 제공되면 그 행동이 감소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나와야 돼. 이것이 행동주의 학습인을 꿰뚫는 한 문장이야. 그러면 행동 다음에 제공되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수정된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행동주의와 관련된 무수한 그 세부 하위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이런 핵심 개념이 쫙 그걸 관통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방대한 양의 어떤 이론들을 배워가잖아요. 그래도 그가 딱 어떤 토대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그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붙어져 와. 근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 해가지고 아까 지금 어떻게 공부하실랍니까? 뭐 기출을 드립하겠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기출 백날 파고 있어 봐봐. 저런 게 정리가 안 되면요. 기출 백날 파고 있어도 그건 그냥 낱낱의 사실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료만 전공 자료도 내가 보면 키를 넘어가고 교육학 자료도 만만치 않아요. 키를 막 넘어가. 페이지 수집상 하십니까? 그거 이제 쌓아가면서 마음의 위로는 얻어. 하지만 그것이 그 이론 계속 쌓아갖고 가봤자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써먹어?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거나 지금 핵심 개념. 모든 이론은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교육학 점수 높이려고 하면 이걸 빨리 알고 내가 핵심 개념을 붙잡는 그런 방식으로 배경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배경지식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논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지식 갖고만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 논술 능력이 받쳐줘야 돼. 논술 능력. 근데 이제 논술 능력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이제 교수님들 그 예시 답안들도 저도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 예시 답안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예시 답안의 대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양으로 볼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1시간 시험 딱 보잖아요. 1시간 시험 보는데 예시 답안 보면 한 서너 페이지 정도 가버려요. 물론 좀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시험에서 쓰는 것은 1점짜리가 몇 문장이겠어요? 한 문장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연결해 주는 말 빼고요. 지금 내용이 15점이거든요. 그럼 15점이면 총 몇 문장이란 말이에요. 15문장 쓰고 끝나요. 근데 실제로 답안들 보면 몇 문장이 되면 150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예시답안 그 쓰신 교수님한테 한번 문제 주면서 한번 이 답 좀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하라고 제가 봐도 못 쓸 것 같아. 알겠어요? 서론을 가지고 서론이 안 써진다고 서론 쓰는데 뭐 5분이 걸리고 10분이 걸린다고 그거 안 나온다고 그래 고민해. 또 결론을 보면 뭔 소설을 써놨어. 서론 결론은 그냥 심플하게 가볍게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건 30초 만에 써야 돼. 그냥 30초 만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냐. 요 배경지식은 아까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능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알고리즘을 모르는 거야.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그 삼행시와 관련해서 넘버원이다. 넘버원이다. 어떤 운을 띄우더라도 삼행시 내가 0.5초 만에 다 해결한다. 그래서 선생님 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 근데 뭐 첫 번째 선생님 뭐 순전히 뭐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것 종류로만 아침을 안 먹고 오셨는지 너 그거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렵게 내십시오 하고 옆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해질녘 이렇게 하더라고. 해질까지는 쉽잖아요. 마지막에 너 엿 먹어봐라 빅엿을 하면서 요렇게 딱 해질녘 요걸 이렇게 딱 주더라고. 그러면서 너 삼행시 지어봐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가 당황했죠. 그러면서 운을 띄워봐라. 운을 띄워보세요. 해질녘의 둘째 글자는 질이고 세 번째 글자는 여기다. 그러면 그것이 봐봐. 저건 알고리즘이야.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연산이 있다 이봐. 연산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 쓰는 것은 연산이 알고리즘이 있다니까. 서론 결론 1분 만에 딱 써야 돼. 그 연산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본론 딱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장명을 해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뭐 스스조지, 배책일파, 뭐 머이이사 뭐 이런 식의 원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원리들에 의거해서 답을 그렇게 써가야 그것이 똑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이 배경 지식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논술 능력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경 지식도 갖고 있지만 논술 능력이 갖고 있어서 점수가 3점 내지는 4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논술 능력 이것 역시 복잡하지 않아. 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원알수 논술 작성법. 그렇게 원래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원알수 논술 작성. 원알수가 뭐겠어요? 운 띄워보세요.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원알수가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걸 줄여가지고 원숭이도 알 수 있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무시할까봐 좀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원알수 논술 작성. 그리고 원숭이 IQ만 있으면 그냥 1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제가 물어봐요. 논술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선생님은 기출문제 풀어봐야 된다 했죠. 또 어떤 선생님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많이 써봐야 된대.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하지. 원리를 못 주고 많이 쓰면 손목에 디스크만 온다. 디스크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학 점수가 안 올라가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초수가 15점을 넘기고 17점, 18점 간다니까. 제가 면밀히 관찰했어요. 왜 그런가? 시험을 여러 번 보신 선생님들은 고집이 있어. 자기 고집이. 그래가지고 그 반복하면서 많이 써보시는 과정에서 나쁜 습관이 딱 몸에 뱄어.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수 선생님은 어쩌냐? 너무나 바쁜 거야. 교생 실수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저하고 함께 가면 안내하는 대로 그냥 부지런히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 말만 딱 믿고 백지 상태에서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생님은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나름대로 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생님들은 공부량은 그 선생님들 훨씬 많지. 안 그러겠어요. 이론을 들어도 몇 번을 더 들었어. 그렇지만 꼭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 지식이나 논술 능력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less is more. 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그 이제 전략이 있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김희창 여러분들 별로 안 본 말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김희창성. 김희창성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배경 지식, 핵심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농수 능력, 요 원리를 깨쳐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핵심 개념으로 정리를 해내고 어느 세월에 논술 능력을 깨쳐가지고 고득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교재 보고 또 선생님처럼 기출문제 열심히 이렇게 풀어보고 또 많이 써보고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개념 중심으로 그 정리하고 그다음 논술 능력 터득하고 걸리는 데 시간은 100년이 넘습니다. 알겠어요? 100년이 넘어. 여러분 10개월에 해결해야 되는데 몇 년이 넘어? 100년이 넘어. 답이 안 나오는 답이. 그러면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파리로 비유를 하면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찌찌라고 생각하는 파리라고 생각하면 파리가 하루에 죽도록 이렇게 날면은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심리를 날겠지. 파리가 죽도록 날개가 끊어져라 하고 막 나르면은 심리를 날 수가 있어요. 심리 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은 녹아서 날개는 녹아서 떨어지겠지.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은 심리가 아니고 천리야, 천리. 알겠어요? 근데 내 존재가 지금 팔인데 하루에 심리를 날기 힘든 팔인데 어떻게 어느 세월에 핵심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원리 깨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답은 김희창성에 있어. 김희창성. 김희가 무슨 말이냐? 미자는 좀 감이 잡히죠? 미는 꼬리라고 하는 말. 김희. 미는 꼬리야. 그러면 기는 뭐냐면은 천리마. 그래, 천리마의 꼬리. 창성 뭐냐면은 파리야. 파리. 파리. 파리가 어떻게 하루에 천리를 가? 갈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있어요. 천리마의 꼬리를 잡으면 파리가 천리를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열심히 걸어가 보세요. 가다고 골병 든다고. 서울역에 가서 KTX 타면 몇 시간 만에 가? 3시간 만에 편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마지막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김희창성의 전략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미스터 스위프트 호스라고 이렇게 써있죠. 제가 그 병원이 저 형님 나오고 그 다음에 테리 동생 나오는 미스터 선샤인을 열심히 봤어요. 그럼 거기 나오잖아. 그러면 그 애심이가 이제 영어를 쫙 배워. A 뭐 B 이렇게 쭉 배워. 그러잖아요. 배우는데 이제 S자 배워. S자. 그래 S자 하면서 딱 하니까 S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스노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이제 뭐 S 하면 또 사로우. 뭐 이런 거 떠오르겠지. 그러다가 뭐가 떠올라? 선샤인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이 오빠를 뭐라고 불러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불러. 안 봤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이렇게 공부에 매진했구나. 근데 한번 보셔봐, 재밌어. 응? 미스터 선샤인 재밌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무튼 S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곤충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파리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좀 인상 안 좋은 사람 누구예요? 미스터 스위프트 호스라고. 천리마예요. 알겠습니까? 잡으면 돼. 방법이 있어. 잡으면 돼. 지금 2018년도 보면 아무튼 제 강의는 고득점자들이 유독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초수생도 많이 합격을 해. 그러면 이번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8개 요소 중에 7개 적중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7, 8월부터 문제에서 안 다뤘던 것이 딱 하나. 그 평가에서 척도법 있잖아요. 예? 척도법에서 평정 척도 혹은 뭐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그 부분만 딱 문제에 안 냈어. 나머지는 다 똑같거나 혹은 유사하게 다 언제부터 7, 8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도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저 카페 같은 데서 봤잖아. 막 불만이 많이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더라. 예? 뭐 하나도 안 나왔다. 물론 교수님들이 가르친 것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기대한 만큼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한 만큼 이제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고 또 거기 좀 더 가다 보면 분노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개 요소는 7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요 스위프트 호스가 미스터 스위프트 호스가 그런 지금 천리마예요. 이거 꽉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여기 강의하고 MMS 집중학습, 분산학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강의 그다음에 MMS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중학습 쪽이고 이게 이제 분산학습 쪽이에요. 제 강의의 교육학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학습하고 분산학습 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쪽 부분은 갖추고 있어. 근데 이쪽 부분이 없어. 분산학습 쪽이 요거 좀 약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기본 강의들. 그러면 일요일 이론 강의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좀 그 특색 있게 영역별로 나가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핵심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붙잡고 영역 횡단 쪽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1, 2월 달 들어봤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듣고 있잖아요. 남는 것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 2월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이제 교육학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점, 구조, 관계, 알겠잖아요. 핵심 개념을 붙잡고 가야 돼. 1, 2월 달에는. 근데 낱낱의 사실에 뭐 이제 그 교육 예의부터 시작해서 교육 행정까지 그냥 이론의 폭탄을 맞고 뭐 귀에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강의가 끝날 쯤에는 절망감이 온 가슴을 이렇게 짓누릅니다.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요 기본 코스 이론 강의 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논술 작성법과 기출문제 특강 요것이 이제 제 강의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없는 그 아주 강력한 기본 코스에서 강의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원할수 논술 작성법 있잖아요. 논술의 알고리즘을 확실하게 시험을 내가 여러 번 교육학을 봤는데 점수가 여전히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요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 다 좋다 그래.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
요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기본 강의 보면 나중에 7, 8월부터 시작하는 문풀, 이 과정은 그냥 다 쭉 따라가야 돼요. 이런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말고 이제 심화 혹은 이제 스페셜로 제 강의가 이제 같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다른 선생님들 강의에 비해서는 강의가 품목이 많아. 그래서 스페셜 같은 경우 보면 한 4일로 딱 그 40강으로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그냥 이론을 쫙 훑는 이론 총정리 단기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영역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에 괴로움을 많이 느끼니까 영역별로 해서 쪽 문제 100개 딱 뽑아가지고 영역별 쪽 문제 100제로 하는 쪽 문제 특강, 이런 것도 있어. 또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있잖아요. 총론은 교육하고 연관관계 아주 커. 그렇기 때문에 총론 문석 특강, 이런 것들이 스페셜하게 여기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코스들은 가되 이제 선택적으로 이 과정에서 내가 꼭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요 매매세. 이제 교재에도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샘플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매매세는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 4년 정도 돼서 꾸준히 그 인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세가 분산학습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매, 이거 뭐냐, 매일 그 뜻이에요.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 매일로, 이메일, 매일하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세 줄 교육학 해가지고 이제 2월 달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2월 달부터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제 이메일이 날라갑니다.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메일은 그 내용은 딱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페이지 한 장이야. 쪽 문제 하나, 예시답안 하나, 해설 하나, 이것이 이제 1페이지에 있고, 뒤에 이제 배경 지식 2페이지에 딱 있어. 그래서 딱 2페이지로 딱 끝나. 그 매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동영상은 그것이 어떠냐면 한 10분짜리 동영상, 10분짜리 동영상으로 그걸 쫙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게 그 2월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쫙 계속 가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다루겠어요, 안 다루겠어요? 당연히 다루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 꼭 이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건 안 나옵니다, 가위표 치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난이도를 조절을 한다고. 여러분이 합격까지 가려면 어째야 돼? 2문제는 반드시 써야 돼. 거의 퍼펙트하게 2문제, 4개의 논점이 나오거든요. 4개의 논점 중에 2논점은 써야 돼. 그러면 2논점 쓰면 그것이 4점씩 하면 8점 해가지고 기본 점수 5점에 8점 더하면 몇 점이에요? 13점은 일단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논점 2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논점 2개는 정상적으로 공부해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를 쭉 따라오는 경우 한 논점 정도가 100%는 모르는데 한 절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리까리한 문제. 예? 그걸 여러분들이 절반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4점에서 2점이니까 거의 15점이에요. 그리고 아예 한 문제는 뭐냐면은 듣보잡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당연히 내지. 그냥 만점 맞아서는 안 되니까. 그럼 교육학을 우습게 보니까. 그럼 듣보잡을 내요. 듣보잡을 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요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분 점수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심은 잘 보고 재심은 잘 분석하고 하면서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몇 점 거기서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15점까지 가서 또 16점, 17점, 18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안 풀어본 문제는 쓸 수 없어. 알겠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봤는데 전혀 내가 배경 지식도 없고 이제 이런 유형에도 안 접해봤어. 그러면 하늘에서 그때 뭐 그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쓰게 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문제를 봤어야 여러분이 씁니다. 그런데 매매세는 저인망 어선처럼 쫙 훑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그 사례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구나. 그런 것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고 지나가. 보고 지나가니까 나름대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매세가 매일매일 요한 30분, 20분, 30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로 강의하고 매매세, 집중학습하고 분산학습 두 개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핫투데이스 아니 핫데이스 투데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좋은 데이라고. 그러니까 책 받으러 왔다가 책 받는 것은 물론이고 뭐까지 합격까지 받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달에 5만 원으로 교육과 안전정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5만 원은 내야 돼. 그 돈을 내야 좀 공부를 하니까. 교육학은 저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그 가시면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져 있잖아요. 잡아라. 꽉 잡아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미 합격이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설명에 잘 들으시고 2020학년도 꼭 이렇게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